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아, 이제 올해 2024년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요. 자, 이맘때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인사평가하고 이제 성과급이 지금 평가 등급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연봉에 대한 건 이제 협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나라 전체 뭐 회사도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직장인들은 내년도에 연봉 향상을 인상되는 걸 좀 원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임금 삭감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동결도 당해봤고 회사가 어렵다 보면은 뭐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으로는 이제 연봉 인상을 이제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높은 성과급, 그러니까 업적 평가가 뛰어나 가지고 높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은 얼마를 인상하는 걸 원합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의 몸값은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그 중에서도 직무, 업종에 따라, 그리고 직무에 따라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직장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금융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 그 유통이라면은 바이어. 이런 식으로 업종마다 그리고 직무마다 몸값이 좀 차이가 나요. 그 중에서 HRD 담당자의 몸값은 얼마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블로그 HR리스트, 네이버에 있는 HR리스트, 여기 있는 이미 올린 글입니다. 그 글의 이제 내용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우리 연예인들은 과연 출연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관심 많이 갖고 여러분들 서칭도 해봤을 거예요. 와, 많이 받네. 근데 문제는 이 일의 출연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방송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능, 뭐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가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출연에 몇 곡을 이제 부르고 그렇게 돈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뭐 영화라면 영화 한 편일 거고, 드라마라면 총 몇 회분에 따라 이제 그 회차 몇 회차에 따라 이제 출연료 결정되어지고, 그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같아요. 회차당 얼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능으로 본다면 유재석하고 강호동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무척 높더라고요. 한, 한 4회 나오면 우리 웬만한 대기업 직장의 연봉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유재석과 강호동이 있는데 출연료가 달라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출연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럼 당연히 돈을 주는 방송사나 광고주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예인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방송사나 광고주로부터 수주를 따는 연예기획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관계 속에서 연예인들의 그 몸값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이가 받는 예를 들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받는 이 출연료는 그 자리, 그러니까 광고주나 방송사에서 탑 클래스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대한 몸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유재석이 나이 들고 누군가가 그 말 그대로 방송에 휩쓸어, 그래서 유재석 같은 입장이 됐을 때 받는 그 출연료는 거의 유재석이 받았던 금액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재석이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유재석이 같은 인기를 받고 있는 그 레벨에 있는 그 자리의 값, 그 출연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인의 몸값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업종, 금융권이냐, IT냐, 제조냐, 유통이냐, 호텔이냐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유통이 연봉이 낮아요. 금융권이 높아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어떤 직무를 하느냐, 그리고 경력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몸값은 달라집니다. 설령 시작은 같이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봉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연차에 따라서 직급이 정해져요. 또는 뭐 직이라 부르기도 한데, 이것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달라져요. 뭐 요즘은 많이 그게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아주 손쉽게 연봉의 그 몸값을 나누는 그 기준은 사원급이냐, 대리급이냐, 과장급이냐, 차장급이냐, 부장급이냐, 또는 팀장이냐, 임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분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사람은 되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직급이 없어지고 단일 호칭으로 쓰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페이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밴드가 촘촘하냐 아니면 크게 듬성듬성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직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직급, 직위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직무급을 이제 차등해서 그 연봉의 차이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또는 성과에 따라서, 또는, 그러니까 성과란 얘기는 전문성하고 어떤 그 이루어진 성과물,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직무를 하도 당연히 좋은 성과, 전문성 뛰어나고 축적된 경험, 뛰어난 경험들이 있어. 그 성과도 만들어내. 그럼 당연히 더 좋은 연봉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시작부터요, 어느 회사의 어느 직무냐에 따라서 연봉이 확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면 물론 성과급을 받는 것도 되지만, 직무를 바꿔야만 더 큰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직무로 가면 돼. 또는 뭐 회사 바꿔도 돼요. 문제, 그 회사에서 나를 뽑냐 이거죠. 그 부서에서 나를 뽑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연봉을 많이 주는 직무나 그 회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에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무나 회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그래서 몸값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크게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렇게 좀 구별을 했는데요. 요 구별에 대한 거는 일단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해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인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 부분, 평균 급여가 월 3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가 평균 값입니다. 평균값. 중위가 아니라 평균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4천만 원대 정도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 그 1인 가구 소득이 4천만 원대예요.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3천만 원대는 직장인이 혼자서 벌 수 있는 평균값인 거고, 4천만 원대는 한 가구의 소득이 됩니다. 정확히는 5천만 원 그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5천만 원대 이상, 그 다음에 6천만 원대 이상은 약간 그 금액의 가치를 보면은 회사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경력으로도 치면은 10년 이상이 되는 거고, 때로는 뭐 단위 부서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연봉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요 금액은 성과급을 뺀, 해마다 성과급은 가변적이잖아요. 성과급을 뺀 기본 연봉. 우리가 사인을 할 때 성과급은 약정하지 않아요. 근데 약정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추석 보너스까지 구정, 그 다음에 추석 그 보너스까지 포함된 금액이 연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대를 받으려면 직무와 상관없이, 회사 상관없이 3천만 원대를 받으려면, 물론 이건 저희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 정리한 겁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이야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나누는 요 금액대의 특성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천만 원대 연봉을 받으려면은 직무 수행할 수 있는 당연히 전문 지식과 기술, 그 수행에 필요한 마인드, 그 다음에 수행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전사 목표와 연관된 전력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은 사실 3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맡고 있는 담당 직무를 외부의 도움 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낼 수 있다면 3천만 원대는 타당하다. 신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본 거야. 다만 성과가 나타났느냐, 성과가 목표 대비 근사치 같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3천대 초반이냐 후반이냐 이게 좀 갈라지겠지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 받는 것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밥값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수행해라. 기왕이면 퍼포먼스를 좀 만들어 보자. 이 정도의 가이드예요. 기본 연봉으로 4천만 원대를 받는데 만약에 성과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과급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대 극단적으로 보면은 5천만 원대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대 후반이라면 성과급 받으면 5천만 원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4천만 원대를 준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목 이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전사 목표와 연관된, 그리고 HRD 담당자로서 수행해야 할 그 전략 과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어떤 그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4천만 원대 받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의 목, 그리고 전사 목표 관련된 복수의 전력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4천만 원대라면 당연히 신입사원으로서 그 직무에 신입사원이 수행했던 직무 경험을 이미 갖고 있고, 그거는 기본 깔고 부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경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5천만 원대, 사실 5천만 원대의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그 직무 관련해서 전사적인 그 전략 과제가 있어요. 전사 목표와 연관된 전략 과제가 있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럴 때 비용은 보통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컨설팅을 받는다, 외부 전문가 도움 받는다, 그럼 비용이 한 5천만 원 되겠지. 그 이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 전문성 갖고 있다면 5천만 원대는 회사에서 연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경우라면, CEO가 바뀌었어요. CEO가 바뀌면은 바뀐 그 CEO 입장에서는 10년짜리 또는 5년짜리 이상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 맞는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 HRD 입장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재육성 체계 수립 또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정기 전파 실천, 그것은 계획과 실행과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또 제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강의, 자신이 어떤 그 전문 분야에도 있지만 조직 문화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뭡니까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뭐 리더십이든 조직 문화든 이런 부분은 굳이 외부 강사 안 써도 내부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강의 스킬까지도 사실 요구받습니다.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다면 연봉 5,000원 받아요. 여기에 성과까지 플러스 된다면 6천만 원도 된다는 얘기죠. 즉 HRD 직무만 놓고 본다면 5천만 원대를 받으려면 마치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의 회사에 있는 전문가 그 정도 레벨은 요구받을 거다.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이 연봉은 받을 수 있다. 끝으로 6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연봉이라는 얘기는요, 그 HRD 직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여럿이 근무하고 있을 때의 선임 또는 HRD라는 단위 조직의 리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2000년도 후반대에 성과까지 받는다면 7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평균적인 금액이에요. 대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그 차장급만 해도, 차부장급만 해도 1억대란 말이에요. 성과급 포함하면은. 그럼 차부장이라면은 15년 차 이상, 팀장이라면 20년 차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하면은 6천만 원도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작은 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다 두루 했을 때 통계청의 자료처럼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HRD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대 정도면은 단위 조직의 리더 또는 복수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의 선임자, 이런 역할을 기대할 거다. 그러면 이 역할 중에는 단위 조직의 리더로서 요구되어지는 것, 성과 창출, 그러니까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걸 잘 알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고 있는 HRD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 능력 개발 부분에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료를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7초를 제가 했는데 NH투자증권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든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조건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직장인이니까 소득이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훨씬 더 좀 많겠지요.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월 평균 근로소득이 평균으로는 한 495만 원, 500만 원이나 연봉으로 치면은 6천이란 거예요, 평균이. 여기에는 성과급을 뺀 겁니다. 세전이고 성과급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별, 남녀별로 금액대가 좀 다르다. 여기 보시면 평균은 495만 원인데 남자는 575만 원, 여성은 385만 원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차이가 크네요. 연령대로는 30대가 450, 40대가 508, 그 다음에 50대가 5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평균이요. 전제 조건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근무기간은 15년 이상 근무자들이 평균 이상 근로소득을 받았고요. 500명 이상, 임직원 수 500명 이상부터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금액대별로 남자, 여자, 나이대별로 금액대별로 이제 비율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팀 속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어디쯤인가?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 3천, 4천, 5천, 6천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보면은 연봉 3천대라 그러면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까지는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연봉 5천이라면은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그죠? 세 번째는 4,800부터 얼마입니까? 6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4천부터 해서 6천까지 되는 렌즈가 좀 크네요. 근데 연봉 5천이라면은 여기 네 번째부터 해서 다섯 번째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그 구간 나눈 거하고 비교하면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그렇게 뭐 현실감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NH투자증권에서 한 거는 퇴직연금 가입자 직장인 대상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좀 급여 수준이 높은 그런 회사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응답 설문조사 대상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그런 통계청 자료를 감안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가 들어보세요. 그 회사의 근무 기간, 그리고 회사의 인원 규모에 따라서 월 평균 받는 급여의 그 가격 금액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자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럼 뭐 럭키한 거고요. 이거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금액하고 또 봤을 때 거기에 또 속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럭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속하는 것이 그러면 불행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고 있는 거다. 여기 성과금 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죽지는 마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금액도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칼날을 갈아야죠. 회사 내에서든 또는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연봉이 여러분들 정해질 거는 말이에요. 올해보다 동결이든 삭감이든 인상이든 성과가 더 받을 거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한 번 더 다닐 수가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년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연봉에 대해서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1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칼날 한번 갈자. 그래서 내년도 한 해 동안에 이런 생각 한번 가지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수행하기,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지 한번 고민해보자.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1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네? 그럼 나 뭘 경험할 건가?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또 한편으로는 나의 직무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이 회사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을 것인가? 즉, 이 남기고 싶은 것이 퍼포먼스인 거고 그것은 다른 회사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퍼포먼스 한번 만들어 보시라.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3년을 그렇게 보내신다면 분명히 평생 자신의 업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에 속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직무를 보지 마시고 그 직무의 프로 직업인으로서 여러분을 보세요. 다행히도 회사는 나한테 1년 일 시간을 기회를 줬네? 3년을 기회를 줬네? 그걸 놓치지 마시라. 지금 당장의 연봉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 자체에 대해서는 받았던 건 럭키한 거니까 칼날을 가시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라도 3년간 최소한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자신의 업을 다듬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보시라. 어떤 경험을 할 건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 좀 해보시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동영상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한 해 동안 저 동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정기적으로 매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